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임대주택 단지들을 소개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임대주택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과연 내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지역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꼭 마련해드리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임대주택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임대박사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며 구독 버튼 있습니다. 임대박사를 구독하시면 우선은 그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는 인천 계양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임대박사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기본 자격 요건부터 임대조건, 구비서류, 신청일자까지 어느 하나 내용 놓치지 않고 아셔야 될 기본 숙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본 숙지사항이 아니에요. 바로 돈 되는 기본 숙지사항이에요.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돈 되는 임대정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모집 공고문 상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천 동양 1, 2 4단지 및 박촌 1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단지 설명에 앞서 이번 모집 공고문의 중요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주자가 되시면 2054년까지 인천 계양에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임대주택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에도 불구하고 거주 쾌적성은 보장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대원 수별 신청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지별 위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양주공 1, 2, 4단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들이 다 인접해 있는데요. 단지 주변에는 대중교통으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박촌역이 있고요. 계양 테크노밸리가 상당히 인접하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슬럼화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일자리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좌측은 2단지, 우측은 1단지 전경입니다. 길 건너에는 다양한 상권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 동양주공 4단지입니다. 단지 내 보도블록, 조경 등을 보니 관리가 수준급으로 잘 되고 있네요. 다음은 박촌 1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촌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 또한 관리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소개드리는 4개 단지 모두 거의 20년이 돼가는 아파트이지만 단지 전경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의 모습으로는 안 보여요. 이 역시 관리 또한 꾸준하게 잘 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각종 상권, 지하철 이용, 공원 등이 단지 주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거주 쾌적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아쉬운 대목이 있는 부분인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면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떡하니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1, 2, 3, 4인 가구에 따라 신청 가능한 면적이 단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별 모집할 예비자 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 평형 기준으로 최소 15평에서 최대 23평까지 있는데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수와 근본 모집하는 예비자 수 현황입니다. 예비자 모집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 입주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과거 모집 공고문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각 단지별 과거 모집 연도와 모집 세대 수를 보시겠습니다. 모두 근 1년 전에 40명, 20명씩 모집하였습니다. 즉 예비자로 선정된다면 1년 안에는 입주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평형별 임대 조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인천 동양 1단지 49타입으로 흔히 말하는 아파트 면적 기준으로 21평형의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3인 가구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고 40명의 예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임에도 이러한 규모라면 살기 꽤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보증금은 2,300만원, 임대료는 약 23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입주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4,700만원, 월세 9만원으로 임대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은 최대로 하여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임대료를 낮추고자 한다면 보증금을 올리면 되는데요.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고 해당 전환 이율은 무려 7%입니다. 이 말인즉슨 100만 원의 보증금당 월 임대료가 800원 감소한다는 의미죠. 보증금을 높여 임대료를 줄인다는 의미는 결국 연 7%짜리 적금을 드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동양 2단지 49타입입니다. 3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0명의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기본 보증금은 2,200만 원, 임대료는 약 23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 임대료 상호 전환을 통해 보증금 최대 전환 시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9만 원으로 임대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천 동양 4단지 51타입으로 23평 규모입니다. 4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0명의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4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기본 보증금은 2,300만 원, 임대료는 약 24만 원 수준입니다. 0명의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 임대료 상호 전환을 통해 보증금 최대 전환 시 보증금 4,7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임대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인천 박촌 1단지 33타입으로 15평 규모입니다. 1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0명의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기본 보증금은 1,600만 원, 임대료는 약 15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 임대료 상호 전환을 통해 보증금 최대 전환 시 보증금 3,100만 원, 월세 6만 원으로 임대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일 단지 51타입으로 23평 규모입니다. 4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0명의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기본 보증금은 3,600만 원, 임대료는 약 30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 임대료 상호 전환을 통해 보증금 최대 전환 시 보증금 6,700만 원, 월세 12만 원으로 임대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 조건을 지닌 주택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신청조차 못하신 분들이 상당하실 겁니다. 우리 단지는 그래서 더더욱 매력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시면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세부 요건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 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소득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모든 구성원의 월 소득 금액을 합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지는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3인 가구로 구성된 경우라고 한다면 합산해서 약 500만 원 미만의 소득 구간에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인 가구, 2인 가구는 소득 요건을 가산하고 있으며 출산 자녀에 따라서도 추가 가산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출산 자녀가 2명, 부부 2인, 총 4인 가구원 수라고 한다면 20% 가산 적용을 받아 90%까지 소득 구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에 대한 자격 요건인데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총 자산가액 합산이 3,400만 원 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 자녀가 있다면 여기서도 추가 가산이 되고요. 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되어 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우리 단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만한 위치에 상당히 좋은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자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예비자 선정을 위한 경쟁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전용 면적 크기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전용 면적 50 미만인 경우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양 1, 2단지, 박촌 1단지, 작은 평형이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순위, 배점, 1세 이하 자녀 유무,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해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순서 첫 번째 있는 순위는 모집 공고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1, 2, 3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만약 각 순위별로 경쟁이 있으면 배점이 높은 순서로 점수를 가감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신청자, 즉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다면 임대주택 가점, 감점을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50제곱미터 초과로 동양사단지, 박촌1단지 23평 규모인 경우입니다. 선정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지만 1, 2, 3순위 결정 기준이 거주지가 아닌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요. 마찬가지로 경쟁이 있으면 배점을 합산하게 됩니다. 배점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6점까지의 점수가 배정됩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 사실 여부에 따라 감점도 있으니 이 모든 점수들을 가감하여 1순위에 해당되신 분들의 점수를 계산하게 되겠죠. 보통 10점에서 13점 정도면 당첨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공급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 접수일이 조금 상이한데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모바일과 현장에서 가능하신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현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면 이때 반드시 관련 서류들을 꼭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 제출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억나도 당일이 되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메모장을 키셔서 신청 날짜를 입력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장 방문은 LH 인천 북부권 주거복지지사가 있는 에이스빌딩 7층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신청자는 반드시 구비 서류를 챙기셔서 가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후 6월 11일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6월 19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서류 제출 방법은 반드시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모든 증빙 서류는 모집 공고일인 5월 7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방문과 등기 우편 제출처는 에이스빌딩 8층입니다. 필요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15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필수 서류와 대상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9월 말에는 예비 입주자를 발표하여 최종 입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 계양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후 좋은 위치에 저렴한 임대주택 소식을 상세히 지속적으로 접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